자, 오늘의 첨삭지도 봐봅시다. 첨삭지도를 봐보면은 우리 성현이 형님 네 번째, 아라가 일곱 번째 기능사고, 재하가 우리 재화 형님이 다섯 번째, 대식이 형님이 뭐 오랜만에 왔구만. 그럼 일곱 번째 첨삭지도를 봐는구만. 기계기사를 시험 보는 뭐 이번 주에 시험이 아닌가? 이번 주에 시험인데. 우리 성현영님이 다섯 번째 첨삭기도를 받고 있고 동력 전달 장치 12번 과제를 작업을 했구만. 동력 전달 장치 12번 과제고 오토캐드에서 2D를 작업을 했고 기계적으로 2D 수업을 듣고 있고. 자,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서 캐드에서 작업했던 선 색상이라고 그랬지. 선 색상은 결국은 출력을 했을 때 굵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은 기계 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틀린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부님 좀 칭찬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형선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5mm짜리 해당되는 요글씨. 자, 도면상에서 요글씨, 그 다음에 주성문 제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모두 5mm에 해당되는 폰트의 크기다라는 얘기야. 즉 색상이 동일해야 된다. 현재 도면상에서는 초록색이 되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돼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봐도 뭐 투상이 뭐 크게 이제 뭐 어긋난 건 없고. 자,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기하공차가 자 끼어 맞춤부 평행도 건너편에 끼어 맞춤부 동축도. 자,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만 지금 닿는 부분이잖아. 표면 거칠기 X 이상인 부분 끼어 맞춤 부위. 자, 끼어 맞춤 부위나 뭐 표면 거칠기 X 이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도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도가 규제가 되어 있고, 여기는 한쪽만 규제했기 때문에 치수를 피했다. 이런 것도 아주 뭐 훌륭하게 잘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얘가 지금 파단선으로 이 부분이 좀 끊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는 얘기야. 좀 그려줘야 되겠지. 뭐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없지.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이렇게 표시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지. 트림 잘라주고.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요것처럼 파단선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고, 뭐 치수기비나 이런 것들도 뭐 잘했고, 물론 첨삭기도 받을 때는 첫 번째가 답안을 보고 그리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그려야 된다. 내가 뭐 오늘 하루 종일 그렸다, 이건 의미가 없지. 내가 적어도 도면 그리는 작도 시간이 몇 시간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5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안에는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근처는 있어야 한단 말이야. 시험장에 가면은 물론 더 빨라져.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는 대신 뭐가 틀린가? 기본적인 것도 틀리고 오류가 많아지지. 사소한 것도 틀리고. 그래서 사부님이 첨삭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야, 훈련을.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틀린 걸 또 지적당하고 또 지적당하고 그러지. 이게 계속 지적을 당해야지 시험장에서 내가 훈련이 돼서, 아, 사부님이 이거 첨삭지도 때마다 얘기했던 거지. 귀에 맴돌지. 그렇기 때문에 안 틀린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뭐 잘했고, 나머지는 뭐 이게 특별하게 없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키움에 대한 치수가 다 누락이 되었어. 여기는 뭐 D 플러스 T2에 대한 치수가 더해야 되고, 여기는 B2에 대한 치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돼 버렸어. 예. 그게 좀 아쉽고, 여기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음, 잘했고, 뭐 기하공차도 규제가 잘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끼어 맞춤부, 번차 커버의 끼어 맞춤부지. 끼어 맞춤부에 G6이 들어간 건 잘 되어 있고, 여기는 H7이 아니고 H8이 돼야 되겠지. 오일실이 오일실. 외경에 대한 공차는 하우징 구멍에 대한 공차는 H8, 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문자 H8이 되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 얘가 파이가 됐을 때는 이 치수가 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파이는 치수가 이렇게 중심선을 넘어서, 우리가 대칭 치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입해봤잖아. 중심선을 넘단 말이야. 알겠지? 그거 잊지 말아야 돼. 나머지 것들은 잘했고, 음, 1, 2, 3, 4, 5번?
1, 2, 베어링 커버, SC, GC, 오케이. 축은 안 그랬고,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라가 그린 도면인데 기능사를 시험을 보는구만. 드릴지그 리밍지그 1번을 사부님이 좀 그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디가 없다냐? 여기 있구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죠. 자, 역시 투상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지금 첨삭 지도를 아라가 몇 번째 받고 있는 거냐? 일곱 번째구만. 일곱 번째니까 이제 완성도 있는 도면을 작성할 때가 됐고, 그 정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구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가 끼워 맞춘 부위고 여기도 끼워 맞춘 부위야. 그래서 요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부품에 보면은 1번 부품에 지금 끼워 맞춤 된 게 얘도 끼워 맞춤 돼 있지. 얘도 돼 있지. 그다음에 이 친구하고 또 끼워 맞춤이 돼 있다는 게. 이 친구는 즉 5번의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본체에도 끼워 맞춤이 돼 있고 여기도 끼워 맞춤이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서로 이제 맞지 않으면은 어느 홈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얘가 움직이질 않겠지. 이제 그 부분을 잘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기준해서 끼워 맞춤이 이게 스프링이 들어가는 것은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는 것은 끼워 맞춤이 될 수가 없어. 그냥 파이가 14야. 없지. 그지? 요 부분은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 기하 공차를 규제를 하는데 여기 3mm가 아니고 이게 3이 어디의 지수인가? 여기의 지수인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규제가 돼야 되겠지. 그지? 여가 우리가 평행도가 규제가 돼야 되겠고 정신이 없네. 여기는 이제 8mm가 되는데 여기는 m이 아니고 2 다시 여가 아마 4. M4짜리 들어가면은 4.5가 되지 않을까 싶어. 파이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립하기에 대한 치수를 인벤트 같은 경우는 뭐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4.5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볼트 구멍에 대한 치수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겠지. 친구는 우리가 볼트 구멍을 찾아보면은 M4를 적용을 했을 때는 여기는 4.5가 되는 거야. 여기는 4.5고 이 자립하기에 대한 치수는 우리가 인벤트에서 치수를 소켓헤드 캡스크류 적용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치수는 우리가 인벤트에서 나오는 치수, 여기는 이 치수들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핀 구멍이기 때문에 위치를 결정을, 즉 이 부품하고 이 부품이 조립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볼트는 풀려. 움직이면 풀린단 말이야. 이게 공간이 있잖아. 나사가 있더라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못으로 때려 박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우리가 N7 정도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에 들어가는 핀은 평행핀은 소재를 가져다가 이렇게 잘라서 쓰겠지. 이것은 뭐 H6이 되겠지. 밖에서 사다 쓰는 우리가 핀을 그리지는 않기 때문에 H6짜리가 드는 H6이 기준이야. 축 기준식. 왜? 이건 밖에서 사다 쓰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 친구가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 구멍을 맞춰야겠지. 거기에 대한 중간계 맞춤 N7 이 정도가 우리가 못으로 때려 박는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뭐 기하공차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공차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를 기준해서 직각도가 규제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는 얘기야. 여기도 우리가 직각도를 이렇게 규제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를 기준해서 즉 이 홈에 대한 요 홈이 들어가는 부분, 끼워 맞추는 부분, 이 홈에 대해서 이 홈에 대한 중심을 기준해서 이 홈에 대한 중심이 뭐에 있어야 된다? 대칭에 있어야 된다. 상하 대칭에. 즉 이 중심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경우 많이 봤지. 여기도 중심이 있고 요 홈도 중심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우리가 H7이고 여기도 우리가 H7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여기에 이제 부품이 양쪽에 이제 연결되어 들어가는데 서로 이렇게 중심이 어긋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부품이 조립이 잘 안 되겠지. 그치? 이동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홈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홈에 대한 중심을 우리가 뭘로 규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대칭도로 규제를 해줘야 한단 말이야. 즉, 이 홈에 대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홈에 대한 중심이 상하 대칭에 있어야 된다. 0.01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대칭도가 필수가 되는 것이고 직각도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규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치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R 여기는 좋아.
이건 아주 잘했어. 만약 이가 R에 대한 치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중심만 필요하겠는데 여기는 참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도 사실은 핀구멍이잖아. 여기는 얘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는데 양쪽에 우리가 뭐 고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N7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가 H7이 들어간 게 맞겠지. 핀이 기준이라면 여기는 G6이 들어가겠지. 예, G7이 들어가야 되겠지.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N7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는 고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전체 치수, 전체 폭에 대한 치수, 전체 높이에 대한 치수 나와 있고 자 문제는 이 친구단 말이야. 이 친구는 자 여기도 있고 끼워 맞춘 부위가 여기도 있어. 이게 서로 맞아야 돼. 얘도 틀리면은 이 친구가 슬라이딩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 직각도 교제가 됐으면은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부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직각도지만은 아래쪽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대칭도가 역시 규제가 돼야 한단 말이야. 0.015 C. 무슨 이해됐지? 자, 여기 홈이 아래쪽에 끼워 맞춤이 돼. 그지? 근데 이 홈하고 이 홈의 중심이 서로 달라. 예를 들어서 이 홈이 중심이 여기야. 그지?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 여기도. 얘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 응?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 홈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투상도가 건너편으로 와야 돼. 건너편으로 와야지 우리가 투상도가 뭐 올바르게 이렇게 작동이 되겠지.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홈이 파져야 되는데 그 홈에 대한 치수가 이게 누락이 돼 있어. 여기도 우리가 대칭도가 규제가 돼야 되는데 투상도가 위치가 바뀌었어. 건너편으로 넘어와야 돼. 알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치수들이 다 틀렸어 지금. 얘도 지금 핀구멍이잖아. H7에 N7 들어가야 되고 M4인데 여기는 관통이 되어 있는 거지. 관통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 지금 순화사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멍은 어디까지 파져야 되는 거야. 이 친구는 한다라면은 어디까지 파줘야 돼? 여기까지 파줘야 되고 이 친구도 여기까지 가줘야 되는 거야. 이 친구도 가줘야 되는 거고 얘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친구가 이게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여기는 아예 그냥 틀렸구만. 그냥 거의 그냥 그리다가 본인이 약간 이게 약간 포기한 느낌이야. 여기도 N7이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깊이에 대한 치수가 누락이 되겠고 본인이 약간 포기한 느낌이야. 치수는 이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치수 기입이 돼야 되겠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여기 있구만. 여기 치수는 불필요한 치수가 되겠지. 이제 많은 것들이 틀렸어. 여기도 보면은 지금 보면 구멍인데 양쪽에 이렇게 파져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구만. 여기는 잘했고 치수 R 흔들림 공차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우리가 100점 만점 중에 70점 정도에서 70에서 75점에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을 작성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 도면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선 색상이 틀린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기본기가 아주 잘 돼 있다는 얘기지.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부님이 이게 자주 틀리니까 원래 이게 표면 거칠기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게 많이 틀려. 그래서 여기다 주조부라고 쓰라고 했잖아. 이렇게 써버리면은 어떻게 돼? 우리의 기호를 여기다 넣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써버려.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성현이는 3D는 뭐 잘했고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라도 잘 되어 있고 여기 질량값을 표시하는 것도 잘 되어 있고 기능사는 다 똑같은데 이제 질량값만 여기에 표기가 되는 거 그건데 그런 부분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식이 형님이 뭐 오랜만에 도면 올리셨는데
내년부터서는 기계기사는 과제가 이제 두 과제가 출제가 되잖아. 뭐 치공구 도면하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류, 동력류가 출제가 되겠지. 올해까지는 뭐 동력 전달 장치 출제가 되고 뭐 치공구 출제가 되고 그럼 치공구 출제가 되면은 합격률이 저조하고 동력류가 출제가 되면은 합격률이 더 높고 뭐 이렇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변별력 때문에 과제가 동력 전달 장치 뭐 똑같은데 동력 전달 장치 뭐 1번하고 뭐 축 2번 그리고 그다음에 치공 그리위에서 뭐 몇 번하고 몇 번 이렇게 섞어서 과제가 두 개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작업을 하는 거겠지. 사분위 받으면 뭐 똑같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도면을 학습을 좀 제대로 해야만이 작업을 되겠지. 편중된 공부를 해서는 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자, 봐봅시다. 자, 이 친구는 치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잘 되어 있고, 기본적인 부분들도 아주 뭐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중심선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기하공차는 우리가 끼어 맞춤부, 여기 끼어 맞춤부, 끼어 맞춤부, 우리가 여기도 끼어 맞춤부, 부품이 서로 닿는 부분, 닿는 부분, 닿는 부분. 이게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지. 자, 이 친구 끼어 맞춤부, 베어링 끼어 맞춤부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의 동축도 규제가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해. 바깥쪽이 여기도 끼어 맞춤부단 말이야. 여기도 끼어 맞춤부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 G6이나 혹은 H6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줘야 돼. 가장 바람직한 것은 G6이고 볼트에 의해서 조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으로 끼워 맞추고 볼트 구멍이 위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G6 정도는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H6은 공차 자체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즉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G6은 둘 다 뭐 위치수 아래치수 모두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움직일 수 있는 헐거움인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약간 헐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망치나 이런 걸로 톡톡톡 두드려서 구멍의 위치를 맞춰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볼트로 조립하는 것은 우리가 G6을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야. 알겠지?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렇게 되고 여기는 우리가 외경은 흔들린 공차나 동축도 둘 중에 하나를 규제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원통의 측면은 직각도가 아니고 흔들린 공차나 즉 원주 울림이나 원 흔들림을 둘 중에 하나를 규제해야 되겠지. 직각도가 될 수가 없거든. 그 여러 번 설명했잖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신봉이라든가 이걸 꽂아서 측정을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회전시키면서 측정을 해야 돼. 회전시키면서 측정해야 돼. 직각도를 어떻게 측정을 해? 이렇게. 어? 여기하고 직각이야. 여기하고 직각이야. 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부님이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회전 이렇게 측정하는 이게 뭐야? 원주잖아, 원주 흔들림이잖아. 그럼 사부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을 하잖아. 이게 뭐야?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시키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다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즉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한다 그러면은 이 두께가 0.01을 벗어나지 말아라. 뭐? 원주 흔들림이 아니라 원 흔들림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시키면서 측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통의 측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원주 더 바람직한 것은 원 흔들림이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모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기입하지 말아라. 끼어 맞춘 부분만 찾아서 적용하라는 이유가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정보를 여기저기서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못된 정보들을. 이 친구는 이게 가면은 더 쉬운데 이게 바꿀 생각을 못 할까? 이게 바꾸면 이게 겹치지가 않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흔들린 공차 끼어 맞춤부 두 군데가 되겠지. 여기 끼어 맞춤부 적용이 돼 있고 이런 치수들도 투상도 밖으로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훨씬 좋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좋겠지. 그지? H13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것은 치수가 여기 어디가 없어 치수가 여기 들어왔는가? 여기가 M14니까 폭이 1.6이니까는 뭐 12.4가 되겠지. 그지? 슬래시 파이 12.4에 H13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겠지. 그럼 여기에 대한 치수는 끝난다는 얘기야. 슬래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 치수가 되는 거야. 즉
이게 호칭이 되기 때문에 14에서 1.6을 빼기 때문에 깊이가 1.6이지. 빼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건가? 12.4가 되는 거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좀 투상도 이게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넣지만은 이렇게 보이지만 출력하면은 지저분해. 그래서 이런 치수 수치하고 이런 투상선하고는 겹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야. 구분이 명확히 돼야 되겠지. 알겠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는 외경 님의 측면은 외경에 흔들린 공차인데 파이가 빠져야 되고 이도 마찬가지 흔들린 공차 X 아래쪽에 X 안쪽에 홈이니까 이 홈이니까 안쪽에서 파줘야겠지 X 바깥쪽이 아니여 여기는 필렛이 빠져있다 모델링 여러가지고 필렛 처리해야 되겠지 얘도 어딜 기준이야 얘가 아니고 끼어 맞춤부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도 빠져버렸네 뭐 여기는 다 빠졌네 X W는 어디야 요 구멍이잖아요 구멍 X 여기는 오일실에 대한 삽입부에 대한 뭐 하우징에 대한 폭도 치수가 빠져 있고 못하기 치수 빠져 있고 뭐 각도도 빠져 있고 다 빠져 있어. 에이? 표면 거칠기도 물론 빠져 있고 본인이 이게 부품 수를 이렇게 많이 그린다라는 것은 이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 한 부품을 완성도 있게 작업을 해야지. 많이 그린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시험을 앞두고서는 완성도 있게 그려야지 완성도. 전체 열처리인데 뭘 전체 열처리하는 얘기가? 어떤 부품을? 주성문은 딱 이만큼이야 이렇게 이게 보이는데 이 주성문은 도면에 대한 전체적인 지시사항인데 이게 주조 제품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맞는데 이것은 SCM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얘도 우리가 SC 제품이나 혹은 GC가 돼야 되겠지. V벨트 풀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SC 제품, 주물 제품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응? 축은 뭐 SCM이 될 수 있지. 크롬 올리브된 강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가공해서는 안 되는 거지. SCM으로. 주물 제품이지. 이 친구들은 지금 주물로 가공 제작되어 온 거란 얘기야. 주강이겠죠. 주강. 이 친구는 그런 부분이고 3D 부분에 있어서는 3D는 주성문은 없어. 본인이 부품 욕심만 부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이 형님이 다음 도면을 첨삭지도도 이제 오랜만에 왔어. 그제? 오랜만에 왔는데 첨삭지도는 지금 엄청 많이 받았는데 참 이게 지금 올 내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만 4회 때 시험에 사부님이 좀 하락한 대로 해야 되는데 시험 때문에 나타나. 여기도 이게 이런 부분들을 봐봐요. 다 틀렸잖아요. 얘도 지금 이 친구가 되는데, 그지? 이 친구가 되는데 여기도 틀렸고.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릴지그 1번을 작업한 정신없는 우리 재하 형님. 뭐 도면을 이거 올렸다 저거 올렸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 이 친구는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계기사나 시험 문제는 모두 시험 과제는 공통이다. 단지 산업기사하고 기능사는 한 가지 정도가 추가되어 있는 것뿐. 산업기사는 설계 변경, 기능사는 질량값 산출.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찍어보면 나와보는 것이지. 자, 어쨌든 이 친구를 기준해서 여기는 또 뭐냐? 얘하고 여기는 뭐지? 얘는 정신이 없다. 얘는 진짜 정신이 없어. 데이텀이 얘가 아니고 데이텀은 지금 바닥이 지금 요면이야 지금. 바닥여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파내인 경우는 바닥을 이게 완전하게 평면으로 가공하기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도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지? 우리 책상 다리 보면은 책상이 뭐 다 붙어 있나?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포인트별로 있잖아. 높이를 맞추고 이러잖아.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이 자체가 바닥이 데이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가 A가 돼서 이 친구가 기준이 돼서 굳이 준다라면은 위쪽에 여기 부분은 놔두고 여기 위쪽에 이쪽 부분에 우리가 평행도를 규제를 할 수가 있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 이 공작물이 닿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행도, 아니 직각도. 자꾸 헷갈려. 여기도 직각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선으로 좀 그려주고 이 부분에 대한 파이가 나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평행도가 파이가 규제가 되고 이렇게 와야 돼. 그지? 파이 0.01 데이터면 A 에서 규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다 빼먹고 쓸데없는 것을 넣었어. 여기도 뭐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핀구멍이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야. 여기는 잘 되어 있고. 자, 여기가 N7이고 여기가 이제 H7이면은 우리 핀이 기준이란 말이야. 핀은 H6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H7이 들어가면 G7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헐공을 끼워 맞추면 돼야 돼. 왜? 이 친구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하로. 그래서 여기는 헐공 끼워 맞춤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G7이 돼야 되겠지. 바닥을 기준해서 뭐 직각도 좋고 여기는 양쪽에 뭐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치수 기입도 뭐 이런 치수들은 사실상 불필요한 치수가 되겠지. 대칭 치수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에 대한 치수만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이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치수가 중요해? 뭐 요 치수가 중요하겠지. 그지? 아마 이것은 얘는 안 그렸나? 열기가 조립 설계 기법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 친구 마우스 우측 버튼 기타 공성기 얘인데 이 클릭해서 기입이 되는구만. 어쨌든 뭐 펼칠 때 뭐가 잘못됐나 보구만. 문제가 없고 어쨌든 라운드에 대한 치수인데 얘는 12라는 치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R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지. 정확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높이가 12mm인데 이 12m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호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 것들은 뭐 잘 되어 있어. 여기는 위치에 대한 치수는 한 군데만 적용해 주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누구냐? 여기 기호 있잖아요. 이게 누우면 되잖아. 자, 약간 원시적이네. 캐드, 오토캐드를 좀 오랫동안 했나 보고만. 나머지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주석문 안 썼어. 주석문 안 쓰고 여기에 대한 얘 크기가 너무 작아. 문자가 지금 너무 작지. 뭐 2.15가 아니고 여기는 3.15가 돼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려 마음에. 걸린 게 이런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주석문을 안 썼다. 뭐 실격이지. 이게 어떤 거 하나를 통째로 안 했다는 얘기야. 뭐 투상도 잘 그렸어. 근데 뭐 이런 전체 표면 거칠 기호를 안 했다. 이건 감점이 아니라 실격이야, 실격. 이게 어떤 거 하나를 전체를 통째로 빼먹었다고 하면 실격이 가깝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립된 상태로 이게 뭐 부품이 어떤 걸 하나 조립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그렸다. 다 잘했어. 뭐 다 잘했는데 요 하나가 부품이 조립된 상태로 작업을 했다. 그럼 실격이야, 실격. 이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시험에서는 큰 코 다친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좀 작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부님이 늘 강조했던 그 기본적인 부분들에 좀 충실을 해야지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성과란 얘기는 뭐냐면 사부님 늘 얘기했잖아. 합격이라고. 합격. 뭐 기능사 100점 만점에서 뭐 80점, 뭐 90점 이거 있지만은 61점 합격도 있잖아. 이거 뭐 고득점 합격이지만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은 저득점 합격도 있잖아. 자격증에 점수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시험에서 어려운 도면이 출제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 기계 기사도 마찬가지야. 시험에서 내가 모르는 도면이 출제가 돼. 그럼 포기할 거냐고. 시험에서는 이 투상 점수가 클 것 같지만은 이거 아예 모르면 그냥 실격이지. 근데 대부분 연습을 했으면은 투상 정도는 조금 틀리지만은 조금씩 다 틀려. 나머지 것들 잘해야 돼. 나머지 것들. 나머지 기본기 뭐. 그지? 뭐 전혀 안 틀려야 될 뭐 선이라든가 중심선 정이라든가 뭐 치수 정이라든가 뭐 엉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안 틀려야지 이 기본적인 부분, 기본적인 제도법이 우리가 틀리지 않아야지 기본 점수를 맞을 수. 뭐 50점 만점에 기본 점수라면 우리가 35점 정도는 받아줘야 돼. 우리가 합격이잖아. 작업평균 35점 정도는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어떤 도면이 출제가 되더라도 35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능력을. 모르는 도면 출제가 되면은 그냥 시험장에 나와버리고 쉬운 도면이면 어거지로 그리고 이게 아니단 말이야. 내년 수업때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도면을 읽는 학습을 많이 하세요. 과제 도면 보고 해답 도면 보면서 도면을 이렇게 숙지를 해. 예, 어느 정도 도면을 그렸으면은 그 정도의 능력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읽는 학습을 많이 봐야 돼. 그리는 건 이제 잘하고 어느 정도 됐단 말이야. 뭐 다 그려볼 수 없잖아. 뭐 과제가 뭐 77과제가 되는데 눈으로 익히란 말이야. 알겠지? 사부님이 뭐 책을 도면집을 구성을 할 때 비슷한 유형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동력 전달 장치 편식구도 다 비슷한 걸로 구성을 했어. 뭐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도 복원이 돼 있지. 그다음에 뭐 요동 장치나 수익내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도면집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부님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벤토리 작업을 하지. 예전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는데 똑같이 인벤토리 작업을 해가지고 뭐 이게 다 채석을 하고 그러잖아. 응?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일일이 사부님 다 한다니까. 작품을 만든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고 좀 눈으로 있는 학습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러면 시험에서는 합격을 할 수 있다. 고득점 노리지 말고 저득점을 생각을 해. 알겠지?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야. 낮은 곳에서 기본기에 충실하라. 알겠지?